행복한 에버그린 5주년 기념 공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에버그린 문경옥입니다. 행복한 에버그린이 뭐야?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정말 그렇다면 참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행복한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러니까 2014년에 평생교육과 과목별 반장님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신노년이라는 걸 결성했었어요. 그리고 2015년 10월 우리 덕양노인복지관 개관 15주년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라디오 방송단이 첫 개국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무려 5년째 방송하고 있답니다. 물론 에버그린이 라디오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노인들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지역사회를 돌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는 내 의의를 가지고 캠페인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남 앞에 서는 것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무대에서 이렇게 인사도 드려보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뭣도 모르고 시작한 행복한 에버그린 방송은 매주 목요일 12시에 복지관에서 흘러나오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도 활력소를 주는 활동입니다. 잘은 못하지만 방송이 참 재밌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공개 라디오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행복한 에버그린 라디오가 5살이 되었다는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 우리 복지관에 또 큰 행사가 있습니다. 다들 뭔지 아시죠? 한산매 작품 전시회 축하 기념으로 행복한 에버그린 라디오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는 행복한 에버그린 가족들과 내일 한산매 작품 전시회 작품을 낸 몇몇 분을 초대했는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 많이 웃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에버그린 가족 중에서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영원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2005년 10월 25일.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었죠. 오색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쉬는데 우리 등산이나 갈까? 아내는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북한산에 가요. 맞장구를 쳐줬죠. 등산 갈 준비를 마치고 우린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느덧 북한산에 올라 대남문을 통과하고 구파발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참 혼산이 글쎄 그야말로 오색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든 것이 너무나 황홀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 잠시 쉬며 점심도 먹을 겸 우리는 배낭을 풀었습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닌 조선시대 숙종왕이 난리를 피하기 위한 행궁태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곳보다 유별나게 경치가 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준비해간 도시락과 간식을 맛있게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산그림자가 턱 앞에 내려앉더라고요. 자, 이제 내려갑시다 하며 배낭을 꾸려 짊어지고 일어서려는 순간 아니 글쎄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내는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를 밟아 그만 물엉덩이 속으로 빠졌습니다. 여보 부르며 돌아보니 산그림자가 까맣게 보이는 물엉덩이에 소용돌이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지요. 그리고 얼른 왼손은 바위를 움켜잡고 오른손을 물엉덩이에 넣으니 아내의 목덜미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끌어올렸고 아내는 이미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의식이 돌아왔어요. 안정을 시키고 흠뻑 젖은 아내를 안고 계곡을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옷이 젖어 걷는 것이 불편했던지 물기라도 짜서 입고 가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큰 바위 뒤에서 젖은 옷을 다 벗고 나는 젖은 옷을 신고 꼭 짜서 햇빛을 따라다니며 옷을 말렸지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옷을 말려서 우린 큰 바위에서 선녀와 나무꾼 마냥 내려왔습니다. 참 그날 만약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전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답니다. 뜻밖의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랫말이 얼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그날 산에서 내려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서로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을 했답니다. 어느덧 고1을 넘긴 당신께 여보 박연순 참 많이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들으세요. 눈이 있어도 당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나, 입이 있어도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하는 입을 가진 나, 손이 있어도 당신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손을 가진 나, 사랑을 말하면서도 평안을 주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나, 이제는 당신의 힘든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당신의 강한 의지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고통을 같이 나누며 아픈 몸, 아픈 마음 위로와 치료자가 되어주겠어요. 여보, 박연순 건강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있을 때 잘할게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 박동주, 당신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덕양노인복지관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핸드폰에 남편의 닉네임을 어떻게 저장하고 계신가요? 내 사랑, 뭐라고요? 내 사랑. 내 사랑이라고요. 부부 금슬이 달달하시군요. 부럽습니다. 또 수진 아빠? 좀 평범한 듯 하지만 꽤 듬직하네요. 그리고 또 평생의 수라고요? 이건 너무 솔직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전 뭐냐고요? 저는 제 남편의 닉네임을 기둥이라고 저장해 놨답니다. 기둥으로 저장한 데는 나름 그럴만한 사연이 있죠. 제 남편이 삶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갔다가 기적처럼 살아서 제 곁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11년째로 접어드네요. 남편이 사경을 헤맬 때 저는 세상에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떨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남편의 존재가 바로 나의 세계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란 걸요. 나의 기둥님, 지병이던 만성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되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이 만들어준 유리온실 속에서 마냥 안락하고 행복한 한 송이 꽃이었답니다.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2008년 가을 간 이식밖에는 길이 없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혈액형이 같은 나와 아들이 간 이식을 위해 검사를 했지만 둘 다 부적합으로 판명됐을 때 난 또 한 번 절망했지요. 그리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이식을 하려고 중환자인 당신을 데리고 중국 청도의 해군병원, 광저우의 중산병원, 베이징의 무장병원, 그렇게 중국 대륙을 헤매며 살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렇게 귀국했지요. 병원의 주치의가 앞으로 사흘을 못 넘기겠으니 준비하자며 당신을 임종실로 옮기던 날 아들이 고집으로 우린 병원을 옮겼고 그 후 기적처럼 당신은 혼수 상태 속에서 뇌사자의 장기식을 받았지요.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이제 11년째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참 꿈만 같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발가락을 까닥거리고 앉고 서고 걸음마하고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처럼 당신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지요. 지금은 이곳 덕양복지관에서 나와 함께 웰빙 댄스도 추고 중국어도 배우고 당구도 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앞으로 남은 여생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떠난 그 은인의 못다한 삶을 대신해서라도 우리 좀 더 즐겁고 보람있게 나눔과 배품의 삶을 살기로 해요. 이 험난한 세상에 다시 나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당신 정말 고맙고 대견합니다. 여보 장기선 씨, 당신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앤 모레이가 부릅니다. You need me.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t believe it's you, I can't believe it's true. I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and I'll never leave. Why should I leave? I'd be a fool,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작품으로 말해요. 내 작품 전시회 톡톡.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행복한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 DJ 김성수, 김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2019년 한 삶의 작품 전시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행사를 기념하면서 행복한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 5주년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삶의 작품 전시회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전시하는데요.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한 삶의 수업을 통해서 평소에 가까운 숨은 실력을 자랑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시화전, 서예전, 사진전, 캘리그라피, 그리고 연필 인물학까지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대요. 총 140명이 참여했다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까요? 한자와 서예를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관에 와서는 서예 시작한 지가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선주 어르신께서. 네, 저는 캘리그라피와 연필 인물화에 지금 수강하고 있는 이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작품 전시를 하는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은 어떤 작품을 출품하셨는지 작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김삼택님 말씀해 주실까요? 다 아시는 문구인데요. 당상 부모 천년 수요 스라 자손 만세 영이라
집안의 어르신들은 천년 수를 누리시고 자손들은 만세까지 영화를 누리라는 효도와 사랑의 내용입니다. 선지 어르신께서 네, 네, 저는 그 연필 인물하러 우리 손주들을 그렸는데요. 큰애는 6살이고 작은 애는 3살이에요. 우리 동생이 누나를 어떻게나 좋아하는지 항상 돌돌 따라다니면서 이날도 뒤에서 막 소리를 크게 안으면서 누나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사진으로 찍어뒀다가 이번에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 예쁘네요. 네,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는 그날도 이제 지난 봄에 손주들과 같이 공원에 나가서 있는데 이렇게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게 꼭 비가 내리는 것처럼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꽃비가 내리는 날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그럼 이거 배우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먼저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5년 정도 지금 되어갑니다. 네. 우리 이선주 씨는 네, 저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채 1년도 못 되었는데요. 켈리는 지금 2번째 배우게 되었고 연필 인물하는 지금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네, 전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가족들은 혹시 이 작품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김상태 어르신 한 말씀 해주시죠. 할아버지가 나이 들었어도 지금 놀지 않고 글씨 서예한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자기들도 자손들도 앞으로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손들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선수님. 네, 저희는 우리 손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림을 좀 못 그린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아주 좋아하고요. 지금은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복지관과의 인연이 10년 넘어 되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께서는 이곳 복지관과는 언제부터 인연이 되셨고 이 수업은 어떻게 듣게 되셨나요? 먼저 우리 김 선생님. 그 전에 먼저 김정원 관장님께서 몇 년 만에 한 번이라도 작품 전시회를 하게 해주시고 또 안배경 과장님 그 이하 직원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서예실의 황정욱 실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내일부터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2006년도에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선주 어르신께서는 네, 저는 좀 늦게 오게 되었어요. 2015년도에 남편 따라 탁구 치러 왔다가 지금까지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은 올 초에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찾던 중에 이 캘리그라피와 연필 인물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작품까지 내시고 정말 너무 부러워요. 저도 다음에는 꼭 한번 참여해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치매 예방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예실에 좀 가깝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네, 이선주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네, 저도 지금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는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시면은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멋지시군요. 한 삶의 작품 전시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두 분, 김상태님, 이선주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나를 또 다르게 성장
그렇죠. 평생 교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내년에는 작품 전시에 도전. 아, 그래요? 오늘 말씀만 들어도 꼭 전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생기네요. 2019 한삶의 작품 전시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우리 덕양노인 종합복지관이 한동안 또 훈훈해지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저희도 이만 훈훈하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그 추억 진행의 정인순. 김선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그 추억하면 어떤 때가 떠오르시나요? 이 가을 그 옛날 추억의 한 장면을 떠올리니 아 낭만적이라. 아니, 어떤 장면인데요? 아니 그건 노코멘트죠. 사람 궁금하겠으리. 혹시 이 장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참 얘기를 안 해주시니 그럼 제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그때 그날의 추억. 여고 시절 저는 자칭 문학소녀였어요. 가끔은 친구들이 저를 빵집으로 불러내서 자기들 연애사를 들려주고 저에게 편지를 부탁하곤 했죠. 그 덕에 전 빵을 실컷 얻어먹어서 일명 빵순이가 됐어요. 어머 문학소녀 부럽네요. 비가 오는 어느 초가을이었어요. 그때 당시 전 원당에서 서울로 기차 통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잘생긴 군인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아니 글쎄 저한테 우산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와 설레라. 그때가 몇 학년이었어요? 아,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왼쪽에 맨 첫 번째가 바로 저랍니다. 아 그럼 군인 아저씨도 아니네. 군인 오빠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순진해서 아무 의심 없이 우산을 빌려주고 까맣게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등굣길에 그 오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떨려라. 오빠 내 우산 어딨어? 우산도 안 들려주고 나빴죠. 이래야 되나? 사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오빠가 제 책가방을 들어주면서 학교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온 거예요? 바래다 준 거예요? 바래다 준 거지요. 그리고 그날 너무 고마웠다고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인연으로 해서 우린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제 마음에 쑥 그 오빠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시절엔 손 한 번 안 잡고도 그렇게 사랑이 싹 텄죠. 꽃다운 여고생과 군인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 건가요? 아, 그림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오빠가 월남에 가면서 편지가 뚝 끊겨버렸어요. 어머, 갑자기 여기서 무슨 반전이래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다른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늘 그곳에서 제가 보내준 편지를 읽으며 제 얘기를 많이 했노라고. 그런데 그분이 월남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날 저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어쩜 인수님에게는 첫사랑이었을 텐데 참 허망하네요. 네, 그땐 참 안타깝고 마음 아팠지만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만한 추억이 됐네요. 아마도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 정인수님을 여전히 18살 꽃다운 소녀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추억. 이 시간 덕분에 잠자고 있던 사진을 꺼내봤어요. 아, 이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친구들도 생각나고 안압지도 가보고 싶고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어머나, 이 사진은 뭔가요? 미녀 삼총사와 멋진 신사분이 계시네요. 하하, 신사분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미녀 삼총사 중에 제일 예쁜 미녀가 바로 저예요. 그리고 둘째 여동생들이랍니다. 예.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우리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동해 낙산 비치 호텔 앞이에요. 원래는 저랑 둘째 동생과 아버지랑 찍으려는 찰나에 아니 저 멀리서 글쎄 셋째 동생이 우렁찬 목소리로 나도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찰칵 찢겼지 뭐예요. 가족들이 잠자리 선글라스를 다 끼신 것 보니 패션이 남다르신 것 같네요. 그랬죠. 명절 때면 우리 남매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를 추억하곤 한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요즘엔 핸드폰으로 찰칵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그때는 사실 사진기도 흔치 않았고 아무 때나 찍을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명하게 찍히는 컬러 사진보다 전 이렇게 빛바랜 흑백 사진이 더 정겹고 소중하네요. 그때 그 추억, 장롱 깊은 속에 방치해 두었을 빛바랜 사진, 여러분들의 추억을 오늘은 한 번쯤 꺼내보면서 아련한 기억들을 곱씹어보면 어떨까요? 그때 그 추억이 저처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저희의 추억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am just a weary pilgrim plodding through this land of sin. I am ready for that city when the saints go marching.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